안녕하십니까, 개미대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개미대학 마스터 전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근황을 좀 알려드리면은, 머리를 그전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원래 색이 제가 이게 흰색입니다. 이게 백발로 변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요? 검은색이 나은지 아니면은 백발이 나은지 뭐 관심 없겠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밴드에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 주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5만 원 분기하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기관 투자들이 당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아는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삼성전자 월요일날 상한가 가는 게 아니냐고. 금요일날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형, 삼성전자 상한가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 후 거래량 폭증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한 저가 매수를 의미를 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속에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3일살 안착을 했습니다. 3일살 안착을 보이면서 5만 원대 초반의 주가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띄었어요. 예. 다만 이제 걸리는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 하면 1051을 치시면은 장중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확인해 봤더니만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로 드렸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하락폭과 위치는 IMF 때,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어떤 지수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리스크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권 주식 초보 졸업하고 진짜 수익 내자 책에서 보면은 환율의 크기로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지금의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 접근했었는데 대부분 맞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조사한 거를 IMF 때의 하락폭은 얼마가 빠졌냐면 약 70%가 빠졌습니다. 2,100원에서 얼마까지? 652원까지 빠졌어요. 빠졌던 기간은 7개월입니다. 7개월이에요. 리먼 브라더스 때는 언제였냐면은 13,400원에서 8,060원까지 빠졌었고, 하락폭은 약 40%였습니다. 40%. 그 요번에 2024년 7월서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나 빠졌냐면요, 88,800원에서 49,900원을 빠졌어요. 이제 하락폭은 몇 퍼센트냐면 44%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IMF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의 날이었죠. 금모으기 운동하고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저도 이때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의 위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 약 7개월 동안 70%가 빠졌던 거고, 리먼 때는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 약 40%가 빠진 거예요. 6개월 동안 4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의 그 파급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때 제대로 못 막았으면 경제대공황 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삼성전자가 7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약 88,000원에서 49,900원 44%가 빠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HBM을 납품 못해가지고 빠진 거잖아요. 5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약 44%가 빠진 거예요. 리스크의 크기와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거래량 폭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됐죠. 이건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입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투매성 대량 거래 크게 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매성 대량 거래가 나온다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주가 부양 의지를 확실하게 했죠. 자사주 매입한다 그래가지고 투매성 대량 거래 못지않은 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매집입니다. 매집. 자, 그러면은 약 이틀간 들어왔던 사람들은 저점이 어디냐면 49,9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49,900원의 가격대를 지금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했는 그 뉴스에 대한 그 재료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고 나서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여기를 붕괴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 시점을 현재 매수 타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측은 빗나갔으니까 순절 라인 어디? 49,900원? 여기는 순절 라인을 잡는다는 거죠. 어제죠. 계엄령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삼성전자 빠졌다가 다시 양봉 뽑았죠. 이런 거를 개파락 양봉이라고 해요. 이제 개파락 양봉은 뭐냐면은 어제 종가가 여기야. 예를 들어 10,000원이야. 오늘 악재가 터졌어. 그래갖고 여기가 9,000원 시작하는 거예요. 10%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악재로 대해서 다 이게 음봉으로 생각하는데, 음봉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 올리는 거는 개파락 양봉이라고 해요. 이것도 밴드에다 적었는데, 왜냐면은 이 개파락 양봉이 왜 나오냐면은 악재로 생각하고 터졌는데 다른 한편에서 이거는 그렇게 악재가 아니야.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게 개파락 양봉이거든요. 어저께 삼성전자는 개파락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저께 계엄령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면은 이렇게 음봉이 나왔겠죠. 음봉이 나오고 전저점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저가로 인식하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어디냐? 외국인은 아니에요. 어디? 기관 투자자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지난 한 달간 수급을 보면은요, 이제 외국인들 계속 팔아요. 그걸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그 매도 폭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지금 저가라고 인식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특별한 관점인데 그 특별한 관점을 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000년대 이후서부터 주가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돌파한 전고점을 꼭 지지하는 모습을 거의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고점의 기준은 3월봉선이에요. 3월봉선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락 변고점을 고점이라고 합니다. 3월봉선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조정할 때 어땠습니까? 그 돌파한 3월봉선 밑으로 여기 빠지지가 않죠. 그죠? 자, 근데 돌파하면서 또 하나의 고점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또 만들었죠. 여기 만들고 나서 삼성전자 모습을 보면은 돌파한 전고점을 훼손하지 않죠. 크게. 근데 이제 한번 빠져. 잘 가다가 언제?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빠집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구조적 위기에서 한번 빠집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 잠깐 전고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2008년도에 그 고점을 만들어집니다. 14,000원대 가격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전고점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전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전고점을 훼손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또 어디 또 전고점이 하나 만들었죠. 어디 만들었습니까? 여기 만들었죠. 여기. 자, 그 밑으로 삼성전자는 떨어지지 않고 요번에 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돌파한 전고점 밑으로 빠지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의 전고점 만들었죠.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이 돌파한 전고점에서 한 차례 반등하고 88,800원을 찍고 현재 주가가 이 위치에 와 있어요. 자, 이번 또 돌파한 전고점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거의 돌파한 전고점을 지지했거든요. 딱 한 번 언제? 리먼 브라더스 때 빼고 다 돌파한 전고점을 지지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때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정도 리스크의 크기였을 적에 돌파한 전고점을 살짝 붕괴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맞는데 그 리스크가 과연 경제 대공황보다 크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닥이에요. 제 기준에는 바닥.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조하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는 제 말이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삼성전자가 가야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게 바닥이 아닐까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이벤트가 왜 저점인지, IMF,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HBM 납품을 못한 그 리스크 크기를 또 비교해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월봉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리먼 브라더스 빼놓고는 항상 돌파한 전고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갔다. 삼성전자 이번에 돌파 전고점 근처까지 왔다. 뚫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제 말이 맞을걸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까지 끝!